좀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져서는 아니고 4년 이상 지방흡입에 관한 영상을 쭉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주제를 고르기가 쉽지가 않게 됐네요. 설 명절 전에 또 이후에 마치고도 요 며칠 동안 제가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크신 분들 지방흡입을 많이 했어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개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 약간 좀 그런 비만도가 있으신 분들이 모임이나 카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그런 모임 등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이 비만도가 심한 분들을 지방흡입을 많이 하는 시술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시술자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양을 흡입해내기도 하고 또 이제 지방을 감소한 다음에 남는 여분의 피부 거죽이 처지거나 하는 문제를 좀 리프팅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런 문제를 좀 줄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고도비만에 대해서 제가 두세 차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선입관과는 달리 본인의 그 잘못보다는 타고난 성향이나 원치 않는 그 극심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의사가 된 지가 이제 30년이 훨씬 더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지내면 지낼수록 어떤 질병이나 이런 본인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유전적인 그 DNA의 어떤 영향이 이미 세팅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암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 직계 부모한테만 내려받는 것이 아니고 저 먼 조상님의 어떤 그런 문제가 발현되지 않다가 쭉 오다가 나한테서 이제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임신 중에 태아가 영향을 받아서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 그 DNA 영향을 좀 좋지 않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만이 이런 것에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과 활동이나 운동으로 소모하는 어떤 에너지의 양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이 정확하게 지방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개인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사성이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지방화가 되는 살찌는 성향은 두 사람이 차이가 많이 나죠.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이게 좋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덜 먹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DNA가 어떤 본인의 선호 사상 이런 성향도 많이 결정을 짓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뭐 과자의 종류, 또 음식의 종류나 뭐 칼로리가 좀 더 많은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양적으로도 어떤 선호하는 성향이 다르게 태어날 수도 있고, 또 움직이는 활동에 대한 내용도 좀 다릅니다. 부지런하게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느리게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것들을 단순히 본인의 의지나 어떤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로 치부하기에는 맞지 않는 어떤 타고나는 어떤 성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DNA가 호르몬을 이제 매개체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그런 성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호르몬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갑상선 질환이 있죠. 이것이 이제 역할이 떨어져서 갑상선 저하증이 되면 호르몬 양이 약간 적어지면서 우리 몸의 정신적 또 신체적인 어떤 활동성이 굉장히 감소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 아주 작은 양의 차이 때문에 1년 동안에 10kg 이상의 어떤 그런 그거보다 더 많은 지방의 증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질병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수면 사이클이 깨졌거나 뭐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뭐 밤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거나 또는 뭐 스트레스를 급격하게 받는 어떤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체중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자라오다가 나중에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일생 동안 쭉 그렇게 타고나게 작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비만도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지방량이 늘어나는 걸 떠나서
지방세포 개수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장기에는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성향인 분들은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지방세포가 100만 개가 예를 들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분들은 500만 개가 만들어져서 성장기가 마무리되게 되죠. 그러면 이 이후에 성인의 삶이 100만 개, 500만 개의 지방세포를 가진 사람의 어떤 그 살찌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고도비만인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좀 자책하고 자존감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우울증을 나타내는 분도 많이 있어요. 비만 성향이 강한 분들이 체중 조절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더 큰 변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리한 식이요법을 하게 되고 무리한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를 만들어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 살찌는 성향이 강한 분들은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극심한 노력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좀 흐지부지하게 되다가 약해지면 요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량을 안 했었던 것보다도 좀 더 큰 볼륨으로 다시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kg, 20kg 정도의 큰 감량을 만들었다가 유지를 못하고 요요가 오면 이게 생리적으로 잘못된 방법이었고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인의 의지를 탓하면서 자책을 하게 돼요. 제가 고도비만인 분들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이런 역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 중에 이렇게 막 울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만도가 크신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좀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은 음식에 대한 조절을 전혀 안 되고 뭐 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하는 등의 게으른 사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좀 더 치열하게 살아온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타고난 성향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기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타고난 성향이 워낙 나빠서 게다가 또 잘못된 대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영상에 그 대책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